2021년 목동고 2학년 1학기 기말고사 문제 해설은 따로 이미 찍었고요. 이거는 이제 유튜브나 블로그를 확인해 주시고 전 문항 분석만 짧게 하겠습니다. 자, 이 15번 문제는 피보나치 수열을 보여줬어요. 그런데 그 피보나치 수열을 계산하라는 게 아니라 피보나치 수열인 그 항의 합을 정의한 다음에 3의 배수가 되는 걸 묻고 있습니다. 이거를 뭐 일일이 나열하기도 너무 힘들 것 같고, 이때 약간의 스킬이 필요한데 3으로 나눈 나머지로만 분류를 하면 되겠구나까진 하지만 진짜 합하지 마시고 이렇게 흔히 말해서 뭐라고 그럴까요? 이거를 텔레스코피라는 표현을 쓰기도 하는데 뭐 소거된다 이거죠. 소거되는 이걸 이용해서 이걸 BN이라고 정의했는데 이 일반항 대신에 얘로 바꾸어줘서 대입하면은 항들이 소거되면서 맨 마지막에 n 더하기 2번째와 두 번째 항이 필요하다. 근데 그 두 번째 항은 1이다. 이게 BN이다. 이 BN이 3의 배수가 된다라는 것은 그 n번째 항이 3의 배수가 된다는 얘기는 n 더하기 2번째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1이다 이런 얘기인데, 그러면 이제 저는 다시 일반항으로 가는 거죠. AN 수열을 112 3으로 나눈 나머지로 표현하는데 112 0 2 2 1 그 다음에 0, 그 다음엔 반복되죠. 8개 중 반복됩니다. 그런데 우리는 n이 1부터 생각할 거니까 여기서부터 생각할 거예요. 질문에서는 2021을 얘기했지만 표현 현상 2023까지 가야 되고 2023을 8로 나눴더니 252개. 첫 번째는 여기서부터니까 하나가 나오고 그 다음 어떻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3으로 나눈 나머지에 대한 질문을 했을 때는 철저히 나머지로 접근을 해야 될 것이고, 피보나치의 어떤 점화식적인 특징을 질문한 것이 아니라 그냥 수열의 규칙성을 질문한 거였습니다. 좋은 문항이에요. 이 문항도 꼭 풀었으면 하는 것이, 보통 우리가 문제를 풀다 보면 n번째 항이 어떻고 n번째 항이 어떨 때 그 다음 번째가 어떻다 이런 질문을 하는데, 얘는 순서 n에 대한 질문을 했어요. 이 부분이 문제를 읽지 않고 마구 덤볐을 때 실수할 확률입니다. 수열은 순서에 관한 규칙성, 수열은 순서에 관한 규칙성에 대한 질문을 하는 것인데 그 부분에 관심을 갖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항을 표현하고 얘가 3으로 나눈 나머지가 0이 아니니까, 3의 배수가 아니니까 그때는 홀수라서 마이너스 붙고, 짝수라서 2가 붙고, 3의 배수니까 올려주고, 짝수라서 2가 붙고, 홀수라서 1, 이런 식으로 이제 가다 보면 결국 3의 배수일 때는 어떻다라는 걸 알 수 있어요. 3 곱하기 1일 때, 3 곱하기 2일 때, 3 곱하기 3일 때, 3 곱하기 n일 때, 24번째를 따지게 되고 23번째는 홀수였을 테니 23번째에다가 2를 뺀 것이 24번째였어서 이렇게 3의 배수니까, 그러니까 규칙성을 질문하고 싶어 했던 문제로서 이것도 타 학교 학생들도 참고하면 좋겠어요. 지금 이 문항처럼 실수 포인트를 묻는 경우가 있는데, n번째 항까지 해서 n-1번째 항까지 합의차가 일반항이란 건 알지만 이것은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됩니다. 일반항의 첫 번째 항은 sn으로부터, s1의 첫 항으로부터 취해야 돼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시그마가 주어졌을 때 시그마를 벗겨내서 일반항의 n번째를 뽑아낼 때 이것까지는 다 무난하게 합니다. 이때 이것이 두 번째 항부터 정의된 거라는 거예요. 두 번째 항으로부터. 첫 번째 항은 S1으로부터 봐야 되는데 첫 번째 항과 두 번째 항 비율이 3이어야 되는데 유도된 것은 1이죠. 그럼 이거는 n이 2일 때부터 적용할 수 있는 것이고, n이 1이었을 때는 여기로부터 규칙성을 잡아야 돼요. 그래서 여기는 3이었고 이제 여기가 n이 2였을 때 3, 2, 1이 되는, 그죠? 그리고 n이 3이면 4, 3, 2가 되는 2의 2승이죠. 이렇게 되는, 여기서부터는 뭐 얼마든지 적용할 수 있는 부분인데 이 부분을 놓치기가 쉽다. 이거는 함정을 판 문제입니다. 시그마를 벗겨내서 일반항을 표현할 때 그 일반항에서 나온 관계식들은 두 번째 항부터 하니까 첫 번째 항부터 되는지 확인해 봐야 된다. 등차 수열의 합공식은 단골 손님입니다. 반드시 내고 싶어 할 거예요. 2차 함수의 대칭성도 묻고 많은 걸 얘기할 수 있으니까. 첫 번째 항이 양수인데 수열의 합이 0이 될 수 있다는 것은 공차가 음이 될 수 있음을 생각한 거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부터 정의가 된 것이다.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다. 이 말은
이 등차 수열의 합, 이 2차 함수가 원점을 지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공차가 음수일 때니까 위로 볼록일 겁니다. 이것을 수열의 합으로 표현하게 되면 23번째 항까지의 합에서 11번째 항까지의 차를 의미하는 것이고, 이 얘기는 23번째와 11번째 항까지의 합이 같다는 얘기인데, 등차 수열의 합은 2차 함수라고 그랬죠. 얘와 얘의 합이 34라는 것은 대칭축이 17이라는 걸 의미하는 것이고, 그렇다면 34,0을 지날 거라는 얘기고, 등차 수열의 합에서 이 부분 있죠. 이 부분이 0이 되게 하는 n이 34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거를 이해했다면 이 정보에서 첫 항을 이미 준 상태고, 이게 34번째가 0이라는 정보를 줬으니 공차가 나올 수밖에 없다. 공차가 나오게 되면 등차 수열의 합 공식이 유도가 된 것이고, 이 2차 함수의 최대값은 17에서이니까 17을 넣어주면 된다. 전형적인 문제인데, 이 등차 수열의 합을 어떻게, 무조건 계산의 의미로만 보지 말고 2차 함수, 대칭축을 갖는 2차 함수로 이해해준다면 얼마든지 다양하게 활용해서 심화 문제를 갈 수 있어요. 이 문항은 계산의 디테일을 묻고 싶었던 것 같은데, 코사인 값을 줬습니다. 그렇게 코사인 값을 주든 사인 값을 주든 적절한 계산용으로 쓸 직각삼각형 하나를 만들어줘요. 코사인이 4분의 1이면 사인은 4분의 루트 15, 탄젠트는 루트 15다. 이런 식의 정보요. 그렇게 한 다음에 지금 여기 각을 줬고요. 면적을 줬습니다. 요 각에 대한 정보 요거 그럼 얘 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면적을 통하여 여기 길이를 구하라는 게 첫 번째 얘기였고, 그럼 두 변과 끼인 거가 나왔으니까 나머지 변 길이 구할 수 있죠. 계산이 조금 안 이쁩니다. 그렇게 해서 여기까지 길이를 구한 다음 세 번째 여기 면적을 구하라는 얘기는 반지름 길이가 필요하다는 얘기니까 사인과 그 다음에 두 변과 끼인 각 정보, 그래서 BC 길이를 구하게 되고, BC 길이는 코사인 법칙으로 이제 구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제 BC 길이 알았으면은 사인과 BC 길이로, 사인과 BC 길이 그 다음에 지름의 관계로 반지름을 찾아내고, 반지름을 찾아냈으니 이 길이도 아니 높이도 할 수 있으니까 면적 구할 수 있다. 생각은 단순한 얘기인데 계산에서 실수할 가능성이 좀 있어. 최근 몇몇 학교에서 나오고 있는 현상인데, 일단 그 얘기는 좀 이따 얘기하고, 사다리꼴에서 두 변 길이가 같으면 등변 사다리꼴이다. 대각선 길이가 같다는 얘기죠. 자, 제가 지금 할 얘기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톨레미 정리가 자꾸 나온다는 얘기예요. 원에 내접하는 사각형에서 두 대각선의 길이 곱은 마주보는 변들의 곱셈 합일 것 같다. 그래서 대각선 길이 곱은 3 곱하기 3, 5 곱하기 2 해가지고 바로 구할 수 있어요. 이렇게 19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루트 19라고 바로 구할 수 있고, 그럼 이제 이 길이를 알게 되니까 여기 각을 구할 수 있고, 이 각이 하필이면 3분의 파이라는 걸 알 수 있었다는 얘기인데, 만약에 그걸 모른다면 여기가 세타고 여기가 파이만 세타니까 이 성질을 이용해서 또 찾아낼 수 있습니다. 몰라도 할 수 있긴 하지만 시간 절약상 그런 문제가 있다는 얘기죠. 그 다음에 이제 이 가격에 대한 걸 알게 되면 여기 사각형과 여기 사각형 면적하면 전체 사각형이 될 것이고, 사인 세타에다가 사인 세타분의 x는 지름이다. 이용하면 반지름 길이도 구할 수 있고, 그런 문제였습니다. 타 학교들에도 충분히 활용할 만한 좋은 문항이라고 생각돼서요. 그래서 한번 추려봤습니다.